당신이 배움을 만났다는 건 누군가의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배움 사이버 평생교육원, 보육교사, 청소년 지도사, 평생교육사, 학위취득으로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201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선정 우수기관. 배움 사이버 평생교육원.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이미자 어버이날 쇼 디너쇼. 시대의 절창 이미자 디너쇼가 5월 7일 8일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립니다. 가요무대 김동건 아나운서의 특별 진행. 이 세상 모든 부모님께 바칩니다. 예매 1544-7543 8세 이상 관람가. 2014 우리 아이 초등교육 박람회가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대치동 세택에서 열립니다. 본 행사는 초등교육 관련 학습지, 도서, 출판, 영어교육 등의 교육 콘텐츠와 신학기 용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니 초등교육에 관심 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서울 529-0691 서울 전남 89.1MHz KBS 쿨 FM입니다. 자, 오늘 반찬은 새롭게 바뀐 주부구담. 주부구단이 어떻게 바뀌었지? 더 맛있게, 더 새롭게, 그래서 더 깐깐하게. 우리 고기 100% 농협 모구촌이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여기 그대와 나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멜로디와 얘기가 뭐가 흐르네. 시간이 오길 난 기다렸죠. 그대 목소리 내게 들려주세요. DJ 지금 이 음악을 멈추지 말아요. 김씨의 뮤직쇼. 바람 부는 그 겨울 다 지났는데 이제 봄인데 여전히 많은 여성들의 가슴 속에 오수라는 이름으로 남아 짤랑짤랑 종소리를 울려대는 이 남자, 배우 조인성 씨와 함께합니다. 자, 지금 이 남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라디오 앞에 귀를 쫑긋 세우고 계실까요? 자, 조인성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참 쑥스럽네요. 그쵸. 옆에 있는 제가 다 쑥스러울 정도인데 본인은 오죽하겠어요. 참 그러네요. 문정명 씨, 이희연 씨, 정현희 씨, 최미숙 씨, 최미성 씨, 진미선 씨, 이은주 씨, 박진주 씨, 삼일애 씨, 홍은여 씨, 정영화 씨, 이혜인 씨, 김석천 씨, 김영자 씨, 석수경 씨, 굉장히 많은 이런 절대적인 이성들에게 그냥 뜬금없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사랑을 받는다라는 기분은 어떤 걸까요? 글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 사실 되게 위험해지는 순간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기보다는 이게 활동을 하다가 네. 또 안 하는 기간에는 좀 저 자체도 좀 잊혀지길 좀 바라고요. 예. 그래야지 이제 다음 작품에 임했을 때 보는 시청자들이나 관객들도 좀 더 집중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기보다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건방진 생각은 사실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근데 그렇게 될 법도 하잖아요. 이렇게 절대적으로 많은 어떤 이성들이, 남성들은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여성들께서는 저 은근히 남자 그 팬들이 많아요.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는 은근히 이게 별로 아니야. 이런 형도 내 팬 아니에요? 혹시? 저기 여기서 저는 방송할 때 어떤 이런 사심을 담은 이야기들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기분이 진짜 이상할 것 같아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거라 쉽게 얘기하기가 그런데 어떤 이런 절대적인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안 느껴지고. 사실은 안 그래요? 예, 우리 자주 술 먹어서 알겠지만,
김시영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같은 자리에 있다 보면 사인을 받을 때는 이 김시영한테 먼저. 왜냐면 제가 안 그러면 삐질 것 같아 보여서 그런 것 아니야.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활동을 뭐 이렇게 좀 쉬었을 때는 네. 또 저는 그냥 CF에 나오는 아저씨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너무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안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1박 2일을 했던 형을 더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이비인후과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맞아요. 같이 이비인후과 갔는데 어떤 중학생 정도 됐었죠? 그 친구가 오셔서 둘이 같이 앉아있는데 저한테만 사인을 받고 그냥 가더라고요. 네. 저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래서 사인 받고 간 그 학생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봤던 조인성 군이 생각나요. 마치 데이비 베컴 같았어요. 네. 그 광고에서? 예, 그 광고에서처럼. 네. 드라마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종영이 됐어요. 네. 힘들었죠? 치열했죠. 현장은 좀 치열하게 임하는 편이니까요. 예. 그리고 또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봄날 이후 몇 년 만인 거예요? 예. 드라마는 기사에서 봤는데 한 8년 만이라고 하고요. 그 안에 이제 군대가 포함되어 있고. 예, 그렇죠. 그리고 영화가 있었기 두 때문에 편 있었고. 텀이 그렇게 길어진 거죠? 네, 그렇게 느껴졌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드라마로 이제 데뷔를 했기 때문에 예. 드라마를 더 원하셨던 팬분들도 계셨고 예.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활동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되게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군 제대하고 몇 년 만에 드라마를 하신 거죠? 군 제대하고는 작품을 한 거는 한 네. 2년 만에 작품을 한 것 같고요. 근데 활동. 보통 군 제대하면은 빠른 시일 안에 어떤 이렇게 선보이는 것들이 여태까지 좀 관례 아닌 관례 같은 거였잖아요. 네. 그게 길어지게 된 이유는 뭐예요? 사실 뭐 형이랑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여기서 이제 자꾸 형이라고 부르는 모르는 얘기가- 사람처럼 자꾸 얘기하는 게 되게 어색하네요. 저도 궁금해요. 정말 모른다고요? 아니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심도 있게 왜 안 하니?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니까. 사실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해야 되니까. 네. 당신 경고 하나 있어요.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권법이라는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자꾸 말 끊어서 미안한데 여기 라디오거든요. 네. 마이크를 좀 친밀하게 좀 써줄래요? 사실은 권법을 준비하고 있다가요. 목소리 훨씬 좋아지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예. 권법을 준비하고 있다가 사실 말년휴가 나가기 전부터 네.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그게 마치 바로 들어갈 것처럼 예.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어떤 제대하고 나서 이런 큰 공백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전혀 못했죠. 근데 예.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쉽지 않았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준비하는 기간이 오래 필요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품을 이제 기다리다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 한 작품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저는 이제 작품을 선택하면 바로 이제 그 작품만 생각하고 바로 이제 고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그 작품만 보고 있었죠. 다른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작품에 소위 말해서 꽂혀 있다 보니까 다른 네. 작품도 눈에 좀 안 보이기 시작했고 네. 또 이제 그 작품만 봐야 되는 게 마치 저는 예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또 이제 박광영 감독님이나 이제 준비하는 어떤 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네. 주연 배우가 이렇게 주연 배우라는 게 여기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렇죠. 힘을 좀 동기부여도 해야 되고 좀 책임감도 상당히 느껴지겠어요. 네, 저는 쓸데없이 그렇게 더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러고 작업이란 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작품을 좀 등한시하고 좀 안 봤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팬클럽 이제 저희 유성군자 예. 들어가니까 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어느 날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들 것 같아요, 그런 네, 생각. 들어서 지금 내가 지금 그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 어허. 그러고 있다가 이제 노 작가님이 이렇게 김규태 감독님이랑 또 이렇게 저에게 대본을 주셔서 읽어보고 이 작품은 놓치기 또 싫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바로 사실 뮤지션이 부러운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의 상태를 네. 바로 이제 곡으로 만들어
바로 표현할 수 있죠. 표현할 수 있지만 예. 저희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뭐 술 마시다가 야 연기 한번 해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가 맞아떨어지는 작품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순간이 그 찰나가 있는데 이제 그 겨울 바람이 분다가 저한테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인터넷 게시판으로 양지윤 씨께서는 조인성 씨 자리에만 조명을 켰나요? 웬 오로라가 하셨는데 예, 잘 조명이 들어와 있어요. 실제로 예, 안 들어와서 빛나는 게 아니고 조명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자 씨께서는 김씨 오빠 당신도 조인성 씨만큼 멋져요라고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심지어 그런 말씀하셨어요. 김시영을 보고 잘생겼다 이런. 그래서 뭐 원래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이 과자를 안 드세요. 그래서 어머니니까 아들이니까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맨날 보면은 조인성 씨한테 어머니가 가끔 그런 얘기 하나요? 우리 아들이지만 잘생겼다 이런 얘기 솔직히 합니까? 아예 안 하죠. 그러면 엄마가 잘생겼다라고 본인한테 칭찬해 준 적이 마지막이 언젠지 글쎄요. 그런 얘기는 하시긴 하세요? 알겠지만 그런 말씀을 좀 안 하시는. 안 하시는구나.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조인성 씨가 나오시긴 하셨지만 조인성 씨는 과연 평상시에 어떤 음악을 듣는지가 우리의 오늘 전체적인 흐름의 중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인성 씨의 음악을 소개하고 그리고 중간에 또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이어질 겁니다. 네. 조인성 씨께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네. 그리고 플레이어 K 콩으로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한번 조인성 씨가 준비해온 첫 곡을 듣고 나서 네.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첫 곡 뭘 들어볼까요? 뭐부터 들을까요? 한대수의 좋죠. 한대수의 바람과 바람과 나. 나의 이 곡을 먼저 듣고 이후에 말씀 나누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게 그럴까요? 사랑은 너무 써. 저는 원래 장필순 버전을 준비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예. 산울림 버전으로 그거 좀 미안하네요. 네 먼저 소개해 대신 좀 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일단 산울림의 내게 사랑은 너무 써. 내게 사랑은 너무 써 아직 전 어리거든요 내게 사랑은 너무 써 아직 전 눈이 여려요 한 입 찌면 한 방울 눈물이 나요 슬픈 영화를 보면 온종일 우울해요 거리에서 한 번 마주친 눈빛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만약에 사랑에 빠진다면 온통 그 모습뿐일 거예요 내게 사랑은 너무 써 아직 전 어리거든요 내게 사랑은 너무 써 아직 전 눈이 여려요 맺히면 한 방울 눈물이 나요 슬픈 영화를 보면 온종일 우울해요
스친 눈빛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만약에 사랑에 빠진다면 온통 그 모습뿐일 거예요. 내게 사랑은 너무 써 아직 전 어리거든요. 내게 사랑은 너무 써 아직 전 눈이 여려요. 네, 산울림. 내게 사랑은 너무 써. 네. 이건 뭐 물론 이건 뭐 너무 많이 알려진 곡이기도 하지만 그 조인성 씨의 그 지금 나이를 감안하면은 상당히 좀 고전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네, 되게 좋아요. 사실 한국 우리나라 음악의 올드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되게 좋아해요. 저의 성향과 되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제일 많이 떨리고 음악을 들었을 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장필순 버전도 있었는데, 예. 네, 그래서 이제 산울림 버전으로 지금은 준비를 했지만 술 먹을 때 예. 제일 자주 듣는 음악이기도 해요. 그렇죠. 저야 뭐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으니까 유성 씨가 술 마시거나 이럴 때 자기 이제 그 전화기에 음악들을 담아서 네. 이렇게 일종의 DJ죠. 네. 이렇게 들려주고 싶은 음악들 들려주면서 술 마시는 거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1차에서 술을 먹고 네. 2차에서 이제 음악을 듣는 곳 그런 데 있잖아요. 그렇죠. 신청한 LP 전문 바죠, 네. 거기가. 신청한 음악을 네. 틀어주는 곳. 네. 그래서 이제 또 김 씨나 또 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가서 이제 각자 다 신청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게 불려진 사람이 술값을 내기. 그렇죠. 예, 그런 꼭 게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 그날 DJ의 컨디션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예. 술값을 계산하고도 하죠. 이 곡 제목 때문이어서 그런지 실제로 어떻습니까? 정말 사랑이 본인한테 그렇게 쓴가요? 쓰죠. 예, 쓰기도 하고 또 달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떤 순간에는 굉장히 쓰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인성 씨와 관련되면은 사랑과 관련된 어떤 이런 뭐 스캔들이라 그러나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스캔들까지는 아니고 뭐 이런 기사들이 안 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연애를 안 하나 혹은 하고 싶지 않나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사랑에 대한 좀 명확한 생각들이 있으세요? 어렵죠. 사랑이라고 하면 항상 뒤에 그 물음표가 붙는 것 같아요. 사랑, 뭐 이렇게 계속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고 그리고 예. 또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이기도 하고. 조인성 씨가 뭐 완전 어린애가 아니니까 당연히 연애 경험도 있고 누구를 만나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나한테 굉장히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좀 기준이 있습니까? 자기만의? 예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예. 점점 이제 그런 기준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과연 이제 그 철이 든다는 거가 남자에게 있어서 철이 든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예. 저희 어머니는 가끔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저는 남동생 하나까지. 예. 어머니 말씀으로는 네. 내가 애들 셋을 키운다. 아버님 포함해서.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51년생이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남자는 끝까지 철이 안 드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또 저도 이제 김 씨한테 얘기해서 들은 거지만 철이 든다. 그러니까 계절을 안다는 뜻인데, 그렇죠? 네, 그렇죠. 계절을 안다는 뜻인데 과연 내가 이 계절에 대한 향기와 냄새를 기억하고 또 철이 든다는 거를 언제쯤 내가 알까라는 거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아이 같은 저를 네. 잘 보담아주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여자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야? 완전 엄마를 기대하는 거잖아, 지금. 참나.
옥선희 씨 이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인성 씨, 김 씨와 어떻게 친해지셨나요? 너무 궁금해요 하셔서 저하고 아무래도 분야가 좀 활동하는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연결 짓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예. 보통 분들은 어떻게 친해졌냐고 물어보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뜨거운 감자 팬이었고요. 우연치 않게 홍상수 감독님 시사회 때 예.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인사를 건넸죠. 예. 뜨거운 감자 팬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때 김 씨가 그때 연락처를 주고 받고 저는 그렇게 인연이 끝날려나라고 생각했는데 연락을 주셔서 제가 했죠. 예, 제 이제 친한 친구와 둘이 나가서 예. 어색하게 술을 예. 한 잔 먹으면서 그때 이제 얘기 나눴던 어떤 감들이 서로 통했던 예. 것 같아요. 뭐 큰 별말 없었이 그냥 소주 한 병씩 마시고 네, 그냥 그리고 헤어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인연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예.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자, 라디오이다 보니까 누가 나와도 이건 들어봐야 됩니다. 광고부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